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이제 정치 적폐청산에서 이명박 정권 역시 적폐의 뿌리고 원조고 이런 점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의 정치 기술로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 개인적 경험을 거들어서 이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가기록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고 온 자료들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만 국민께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것들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봤을 때 그 보통 자료들은 메모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메모에 메모에서. 왔던 겁니다. 사진 촬영도 안 되고요. 복사도 예.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저의 개인적 이재정 정치인의 개인적 고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고 물론 이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국민에게 설명드린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치보복 프레임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검열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정치인 제가 그런 정치적인 공법을 이유로 해서 이것들을 다 짜고 결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역사적 현상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 정도로까지 남용했을 거라고는 과거 민주주의가 완성된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단기간에 그리고 또 한두 개의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정권 10년, 9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 원조 뿌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보시고 오셨다는 국정원, 군기무사의 댓글 정치 개입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근본을 뿌리내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행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작업은 이제 집권 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을 여권 입장에서 이것을 집권 초기에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도할 경우 저는 그게 상당히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이게 너무 길어지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프레임을 해서 어떻게 정치 이득을 보겠다 여권이 이렇게 하는 경우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도를 뜯어고치는, 관행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그렇게 하고 또 군기무사가 가면 그렇게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을 신속하게 제기해서 이것을 새로운 우리 발전된 민주주의 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또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과거에 원세훈 원장이어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세 사람의 국정원장 모두가 지금 구속 대상이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들 또 근무했던 사람이 있더라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 속에서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혹시 망신주기식 방식 아니냐 지적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당시에 댓글 수사를 주도했던 게 팀장이 바로 현재 소굴 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인데 당사자였던 검사가 그 방해를 또 조사한다는 것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좀 뭔가 피해주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교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산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호도하면 안 된다.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사적인 어떤 범죄에서 본인이 피해자였던 게 아니에요. 공적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배제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서 기피해야 되는 어떤 이유로 거들고 있는 것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그런데 않고요.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좀 다른 생각해봐야 되는 거 견해입니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의 지적들 때문에 네. 경청해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그것은 저는 정교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발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헛웃음이 지어집니다. 네. 그간 검찰이 무리한 수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달리했던 여러 사례에서 검찰은 한 번도 반성하는 의미의 코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변명조차 하는 것을 꺼려 있었습니다. 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유독 이번에 그 정모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의 관련 당사자의 죽음에 있어서 물론 유감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애도를 합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야 일성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저는 원칙적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그런 수사가 있을 때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충실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김관진 장관의 이번에 구속과 더불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턱 밑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인데 소환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또 조사를 받도록 응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국민들 전두환 대통령 수사할 때 골목 성명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행태들이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당이나 이런 정치 세력과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고 점점 자기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벌고 있다. 아까 이재정 의원께서 공항 성명, 골목 성명 뭐 관련 네. 얘기했으니까는요. 이 주제는 뭐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정기국회 가장 핵심이 예산국회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보니까 특히 여당하고 야당 입장들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상당히 좀 각이 서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회 지금 제출된 국회가 429조든가요? 내년 네. 예산안이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증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 증원에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거듭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이 부분만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서비스,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한 합리적 설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퇴직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GDP, GNP 성장과 비춰본다면은 사실상 공무원 증원 규모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장기 설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방관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소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네. 2만여 명 가까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 때문에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장구를 사서 쓴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이 정말 허탈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이후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력조차도 지금 누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을 관점에 놓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지적하셨던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그동안에 비판적인 지적을 해왔어요. 우선순위라든가 효용성에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은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공무원 증원이 되면은 연금까지 주면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도 너무 놀고 먹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올해 한 1만 5천여 명 하고 전국 이제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을 한다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정확한 재정 수요가, 재정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인건비, 그 관련 경비. 한 명 채용하면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되고, 책상도 마련해 줘야 되고, 다음에 연금까지, 또 사회보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정확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현재는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1차년도만 지금 이제 좀 구상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반대하는 거 아니면 필요한 건 늘려야 된다. 그렇지만 과다한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특히 내근직은 더 이상 승원하면 안 되고 민생 현장 인력 중심으로 하자. 예. 이런 식이고 특히 예를 들면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에 한 100회 출동하는 데가 있고 한 10번만 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효율화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하자는 거고요. 특히 저는 중요시해야 될 것은 지방 재정 부담 능력. 예. 꼭 이번에 복지 정책이 많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그 공무원들 채용해야 됩니다. 예. 그 경우에도 근데 또 재정 소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지방 재정을 어떻게 중앙에 보존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증여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 얘기하니까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네. 지방 넘기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예,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자기 계획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 중에 제가 소방 문제만큼은 특히 제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요.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행안이요? 예. 예. 소방 인력 같은 경우를 증원하자는데 반대를 하시면서 국민의당 모 의원님은 출동하지 않고 있을 때는 시쳇말로 놀고 있다라는 유사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소방 공무원의 그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휴 인력이 아닙니다. 그 대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그 순간 또 일하는 겁니다. 저는 하룻밤 소방서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다. 출동 명령하는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 사실은 안내에 불과한 멘트가 나올 때조차도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3교대를 법정화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2교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 1년에 추계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라는 단발성인 회계를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장기 설계를 통해서 국민적 수요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일부 철밥통들이 자신들 밥그릇만 신경 쓰고 있다는 일부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는 바로 우리 세대의 미래 세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투자의 문제입니다. 예. 그 사람이 국정원장 모두가 지금 구속 대상이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들 또 근무했던 사람이 있더라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혹시 망신주기식 방식 아니냐 지적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당시에 댓글 수사를 했던 것이 또 했던 게 팀장이 바로 현재 소굴 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인데 당사자였던 검사가 그 방해를 또 조사한다는 것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좀 뭔가 피해주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교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산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호도하면 안 된다.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사적인 어떤 범죄에서 본인이 피해자였던 게 아니에요. 공적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배제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서 저의 개인적 이재정 정치인의 개인적 고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고 물론 이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국민에게 설명드린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치보복 프레임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검열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정치인 제가 그런 정치적인 공법을 이유로 해서 이것들을 다 짜고 결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역사적
현상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 정도로까지 남용했을 거라고는 과거 민주주의가 완성된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단기간에 그리고 또 한두 개의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정권 10년, 9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 원조 뿌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보시고 오셨다는 국정원 또 군기무사의 댓글 정치 개입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근본을 뿌리내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행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죠?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작업은 이제 집권 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을 여권 입장에서 이것을 집권 초기에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도할 경우 저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이제 정치 적폐청산에서 이명박 정권 역시 적폐의 뿌리고 원조고 이런 점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의 정치 기술로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제 개인적 경험을 거들어서 이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가기록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고 온 자료들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만 국민께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것들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봤을 때 보통 자료들은 메모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메모에 메모에서. 왔던 겁니다. 사진 촬영도 안 되고요. 복사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철저하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이게 너무 길어지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프레임을 해서 어떻게 정치 이득을 보겠다 여권이 이렇게 하는 경우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도를 뜯어고치는, 관행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그렇게 하고 또 군기무사가 가면 그렇게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을 신속하게 제기해서 이것을 새로운 우리 발전된 민주주의 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또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과거에 원세훈 원장이어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